비교원입니다. 3월부터 약간 조건이 바뀐 게 있어서요. 이게 뭐 인터넷, TV, 그 휴대전화 뭐 그냥 당연한 데 가입하고 쓰시는 분들 많은데 약정이 끝날 때쯤은 옮겨 가실 때 비교원을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때는 최대 30만 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가입을 한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본인이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하면 한 사람당 4만 원씩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부업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둔 그래서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뭐 저희 그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라든지 네이버의 포털에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시고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원 광고였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에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오윤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하고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대 커뮤니케이터 정민철 세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커 정민철입니다. 여기서 만들어 주셨어요. 예. 세커. 너무 길다고. 이거 황희두가 만들었어요. 네. 네. 본인의 발음상의 그 불편함 때문에 그냥 원래 큰 사람을 세커로 만들었습니다. 뭐 새가 크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몰라요. 새가 네. 더 커지실 것 같은데. 자, 세대 커뮤니케이터 우리 정민철 씨는 최근에 또 활약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자, 오늘은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긴급 의총이 있었고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송호석 원내대표가 낭독을 했고요. 의원 전원의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복귀를 찬성하면 윤석열 씨가 복귀할 수 있나요? 그 얘기를 내가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역시 예리하십니다. 이거 한번 할까? 아니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을 텐데 쌀로 밥 짓는 얘기를 무슨 긴급 의총까지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상황을 코미디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네.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뭐 우선은 사실 지금 이제 장동혁 체제가 저는 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정치 문법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면 진짜 차 빼야 되거든요. 차 빼고 이제 다음 차 들어와서 다음을 이어가야 되는데, 또 장동혁 대표는 지금 1.5선 아닙니까? 재보궐로 들어와서 그렇죠. 1.5, 예. 1.5선으로 부르는데, 이분이 전환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인생에서 지금 최고점을 좀 찍고 있는 거예요. 전성기. 전성기. 예.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고집불통식으로 지금 당무를 계속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제 저 107인의 뭐 전륜 선언이라는 것도 예. 거의 등 떠밀려 한 것이고, 저게 무슨 전륜이에요. 정치적인 복귀에 반대한다. 이 진짜 아까 우리 오윤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오 선생님. 예, 내일 뭐 해가 동쪽에서 뜬다 수준의 얘기를 예, 지금 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내란의 유죄로 거의 이제 1심에서 이제 2심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무기징역인데 이제 사형을 국민들은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의 어떤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수준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표가 급해도 국민들에게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봐요? 저는 일단 부분 이건 저는 오세훈 죽이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쨌든 나는 뭐 절윤하기 전엔 출마 안 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사실은 뭐 오세훈의 계산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지도부가 절윤 안 할 거라고 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장동혁은 저는 오세훈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세훈이 지금 당권을 노리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잠깐 접고 간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측면에서 갑자기 긴급의총을 열어서 뭐 전륜을 선언한다는 건, 저는 오세훈을 어떻게든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어서 차기 대권 주자에서 삭제시켜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SNS가 재밌는 게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 진영에서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미래통합당 이때 다 무릎 꿇고 사죄했던 짤들이 올라오면서 그렇죠. 또다시 쇼에 들어간다라는 평가들이 나왔고 그게 다 선거철 때 있었던 예. 일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끌어올되면서 봐라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다가 나오고 있고 윤어게인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약간 이제 장동혁 대표를 정말 끝까지 응원하는 측들은 우리 이번만 좀 속이고 가자. 너네들 장동혁의 진심을 몰라주냐라고 설득하고 있고 한 번은 이제 엔추파도스 이제 저 가짜 야당이 이제 진짜로 아예 뭐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해서 두 측면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되게 팝콘 뜯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전 대전이죠. 이제 고성국대 전환길 네. 고전 대전으로. 예. 방금 만들어봤습니다. 네, 별로 반응 안 좋으면 다음 방송에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시범 방송이 확실히 요즘 욕을 좀 많이 드셔가지고 감을 잃었네. 아니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라이트 훅 들어가는 거고 좀 있으면 또 레프트 훅 들어갑니다. 예. 일단 던져보겠습니다. 일단. 아니 걸릴 수 있거든요. 고전 대전은 뭐 제가 고씨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 저도 뭐 전시들하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요. 예. 전륜을 하면 할수록 전륜을 하든 안 하든 솔직히 국민의힘은 국민과 절연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떠나서든 가까워서든 상관없이 그냥 이 당이 보수의 종말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솔직히. 지금 세 분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지금 이러는 이유는 지방선거 때문이다. 라는 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 왜 이 타이밍이냐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민철 씨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안 하고 공교롭게 다음날 긴급 의총을 하면서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관련된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일단 몇 가지 짚어야 될 것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내란과 연결을 시키지는 않아요. 내란이라는 표현을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의문 채택이라는 뭐 그럴듯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송원석 낭독회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낭독하고 다른 의원들은 서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이 내란 관련된 입장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 중진들이 슬슬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 반대했었는데 저륜하자 그랬었는데 이게 안 되다가 오늘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잖아. 어제 뭐 김태호 의원이라든지 뭐 3선 4선 이상의 의원들이 슬슬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또한 선거를 앞두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이고 저는 한 가지 우리 정민철 씨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언론에서 물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내용을 저륜 선언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렇게 평가가 됩니까? 우선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윤어게인들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윤어게인들도 지금 어쨌든 국힘 지도부가 뭐 갑자기 결의문 하나 발표한다고 지금까지 우리 간에 형성된 신뢰가 있는데 뭐 한순간에 그걸 저버리진 않는 거잖아요. 예. 그 두 번째로는 윤상현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좀 소름이 끼치는데 이제 갑자기 저륜을 들고 나오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무엇보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극우 선동하던 사람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그 윤상현 의원실 홍보비서관이 모든 극우 계정들을 윤상현 의원의 공식 계정을 팔로우를 해놨고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들이 올리는 영상들을 보면 그냥 극우 커뮤니티의 문법들을 그대로 가져요. 그러면 저는 윤상현 의원은 그 홍보비서관부터 잘라야 돼요. 예. 그리고 본인이 올렸던 그런 선동성 영상들 다 내리고 나서 저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본인들이 했던 발언들, 컨텐츠들에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결의문 하나 내놓은 건 진작한 지방선거용 헤드라인 하나 뽑기밖에 안 된다고 봐요. 윤상현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진정성의 부분에서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방선거를 어찌됐건 6월달에 치러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결의문 나온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입을 꾹 다물고 그야말로 침묵을 지켰는데 결국 장동혁 체제로 6.3 지방선거는 치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당 대표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제 끌어내리는 방법은 이제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당원들이 끌어내리는 방법.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최고위원회에서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표를 동시에 쓰는 방법. 그럼 이제 비대위로 가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장동혁이 자진해서 갑자기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이제 사표를 내는 네.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면 거의 WBC 한국 호주전 정도 아닙니까? 굉장한 반전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장동혁 체제로 선거 치른다고 봐야 되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또 엄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최고위원으로 치면 김민수, 뭐 김재원, 내지는 외곽으로 치면 뭐 장례찬, 뭐 박민영 이런 분들이 이제 엄청 엄호를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의 관심은 다 총선에 가 있죠.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를 어떻게든 지선까지 끌고 가고 그 이후에 책임론을 할 때 그 스토리도 있어요. 한동훈 때문에 졌다. 뭐 부정선거 때문에 또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또 빌드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단단하게 결집시켜서 장동혁 체제를 유지해서 본인들이 총선에 나가보겠다. 지금 이 계획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당 대표가 장동혁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누구로 바뀌면 희망이 있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희망 있는 사람은 없죠. 뭐 예를 들면 저도 과거처럼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없어요. 뭐 김종인 위원장 또 데리고 와도 옛날처럼 뭐 김종인 그만 데려. 뭐 매직 뭐 이런 얘기. 그때 별의 순간 얘기했는데 전 이제 이걸 벌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이 아니라 이제 벌 받아야 되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데리고 올 사람이 없죠 지금.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언론에서 절윤이라는 타이틀을 뭔가 대단한 일, 그러니까 뭔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헤드라인이 다 뽑히고 있어서 결의문 내용을 좀 봤거든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 당내 갈등을 증폭하는 모든 행동과 발언 중단,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국민과 연대. 그렇죠. 해는 동쪽에서 뜨죠. 쌀 씻는 얘기를 지금. 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과대평가되고 과대 포장되는 것인가? 나는 여기에 오히려 더 과대평가됐어요? 섬뜩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윤한다. 네. 윤석열을 정치 복귀시키지 않겠다. 이게 국민의힘이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자기네들끼리는 대단한데 우린 진짜 어이없잖아. 윤석열 정치 복귀를 반대한다. 오늘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 일간지 조간 일면 보면 다 이 얘기예요. 저는 거기서 약간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근데 언론이 좀 그렇게 써주는 경향은 있어요. 예를 들면 장동혁이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때도 뭐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하나만한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제 헤드라인에는 뭐 장동혁 사과. 네. 여기 이제 한동훈한테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네. 대표에게도.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어떤 좀 보수 성향을 띠는 언론들이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내란을 겪었고 그 내란에 대해서 내란 수계를 윤어게인으로 지금 계속 지지 옹호를 해온 정당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언론과의 그런 티키타카와 쇼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아니죠. 그러기에는 국가 반역죄라는 게 네. 너무 무거워서 이거는 그래서- 쉴드가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그냥 말 그대로 진정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윤어게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에서 아까 얘기했던 고성국 전한길 이런 인물들은 대표적인 윤어게인 세력들인데 이들이 당원입니다. 네.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사람들 당에서 내보내거나 네.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땅을 하고 윤핵관들이 다 배지를 떼야죠. 그럼요. 다 정견돼야죠. 그런 와중에 전한길 씨는 오히려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재명 이중대 가짜 보수. 장동혁 대표에게는 직접 만나서 입장을 밝히라. 거의 조선시대 사극 보면 그 상황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아직 뭐 만났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전한길 씨의 이런 태도가 계속 존재하는 한 저 결의문 채택이라는 게 진정성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네. 저는 그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궁금해요. 극우에서 네. 뭐 고성국이란 사람도 있고 전한길이란 사람도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짓거리는데 이게 어떤 영향력이 얼만큼 네, 있는 이런 게 거예요? 너무 좋아. 우리 엄마도 뭐 말하다가 아무도 안 듣는데 갑자기 볼륨을 확 낮출 때 집중되죠? 집중력이 확 옵니다. 네. 예. 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극우에서?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공신력 있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유스타파에서 10대 극우화에 대해서 탐사 보도를 아, 예.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PD님이 이제 가장 충격받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10대 아이들의 입에서 전한길이 내 알고리즘에 제일 위에 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전한길이라는 사람은 지금 10대, 20대들에게 누구보다 친밀한 사람이에요. 친숙한 사람이고 원래 뭐 저도 맨날 그 14구, 15구 공무원 얘기 들으면서 네네. 영상 보면서 웃었던 사람이고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예.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어떻게 됐는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영향을 정말 크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이 소위 이렇게 깝칠 수 있는 게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한길은 오프라인에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예. 오프라인 나갈 때마다 자기 어깨뽕을 막 채워주는 10대, 20대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희망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영향력이 크다. 그렇게 그 된다. 인지도로 예. 인해서. 그래서 그 10대 아이들이 진짜 유스타파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 전한길 친구들이 전한길 엄청 많이 본다라고. 아직도 지금 역사 강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 지금의 전환기 TV를 많이 본다고. 그냥 그 캐릭터 네. 그대로를 소비하는 거군요. 예, 탐사 큰일 보도에서 났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 가까이는 우리 집에서 펼쳐지는 일일 테고 그쵸.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일 텐데 그냥 막 막연하게 뭐랄까요, 학교에서 정치 관련된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어른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민철 씨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큰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오세훈 시장 관련된 이야기는 했으니까 그냥 정민철 씨 얘기는 들었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오세훈 시장의 노림수가 뭐라고 보세요?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선거는 좀 물 건너갔다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오세훈 시장도 이제 뭐 서울시장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5선인데 못한다고 쳐도 서울시장을 4번을 했잖아요. 징그러워요. 그럼 이분의 다음 꿈은 뭐 100% 이건 뭐 대권을 향해 네.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자신의 선거를 준비를 하고, 아마 다음 대선이 오세훈 시장도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 시장은 이번에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변론으로 다음 당권을 상당히 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짠다면 서울시장 선거 때 존재감을 발휘를 잘 하고 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 이후에 있을 당권에서 장동혁 체제를 몰아내고 예. 본인이 당권을 대안으로서 잡는 이제 이런 그림을 지금 짜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권을 염두에 두고 그 어떤 포석, 그죠. 포석으로서의 당권. 네, 그걸 지금 가장 노릴 그 수 있죠. 빌드업에 있어서 오세훈이라는 정치인, 국민의힘 내에서 그의 세력이 있나요? 아, 오세훈 계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네, 일부 뭐 서울 수도권 쪽의 당협위원장들 중심으로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이죠. 아, 그래요? 뭐 그런 부류의 이제 거기 당협위원장들 윤상현계 아니었나요? 윤상현계로 옮겼나? 그잘 모르겠어요. 제 그때 한번 생각에 영상 찍으면 아, 윤상현계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어요. 아. 그래서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에 맨날 그 세미나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 오세훈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군요. 거기는 네. 1년 지나면 다 까먹는군요. 아니 그래서 오세훈 있긴 개 있어요. 네, 라기보다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은 거죠. 누가 조금 힘을 가질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냥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오세훈 계가 있기는 한데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을 보수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비난도 많이 받는 사람이지만 과거에 자유한국당으로 보수가 진짜 괴멸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쨌든 총대 메고 지는 선거인데도 그냥 대선 출마를 해서 예. 어떻게든 당 지지율을 좀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이 그때보다 더 어렵거든요. 근데 여전히 뭔가 자신이 희생하고 뭔가 출마를 해서 뭘 하겠다보다는 당에다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뭐 해줘라, 이거 해줘야 나는 뭐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많이 식의 거니까. 예, 좀 이거를 뭐 꽃가마 정치, 뭐 도련님 정치 요즘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런 식의 좀 약간의 그 홍준표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 당원들이나 이 지지자분들은 야 이거 뭐 보수에서 맨날 뭐 단물만 빼먹고 힘들 때는 또 도망 다니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약간 기회주의성 그런 정치인 아니냐 이런 인식이 많아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정치 하기는 지금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아니, 지금도 근데 너무 컸어요. 국힘에는 도련님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뭐 다들 도련님만 있어요 거기. 예. 많아. 그 사실 도련님들만 나와서는 사극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유해진 누가 같은 나와야 사람이 돼요? 있어야죠. 네? 머슴 있잖아요. 네, 유해진 같은 사람이 있어야죠. 아, 윤석열 씨가 머슴 아니었어요? 그 대표적인 머슴이 이제 아, 있으니까 윤 안방 머슴. 마님도 있고 나머지 이제 도련님들도 아, 있는 그러네요. 거고. 거기는 아예 캐릭터를 김한빵이라고 지은 분이 있었어요. 네. 예. 아무튼 이런 국민의힘 상황인데 비교원입니다. 3월부터 약간 조건이 바뀐 게 있어서요. 이게 뭐 인터넷, TV, 그 휴대전화 뭐 그냥 당연한데 가입하고 쓰시는 분들 많은데 약정이 끝날 때쯤은 옮겨 가실 때 비교원을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때는 최대 30만 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가입을 한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본인이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하면 한 사람당 4만 원씩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뭐 부업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둔 그래서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뭐 저희 그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라든지 네이버의 포털에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시고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원 광고였습니다.